타투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타투국 가수 오늘도 다 함께 출발! 출발! 안녕하세요. 22년도 인스파이어 컬러 부문 1위, 스몰 미디움 3위를 한 클러리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지워크 부문 2위 한 이에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부문 2등, 라지워크 3등을 한 무아입니다. 저는 이번 2022년도 인스파이어에서 루키 스몰로 나가서 3등을 한 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트레디셔널 부분 3등을 한 엔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스몰 미디엄 워크 부분 2등을 한 제이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니는 직업 원래 저는 원래 간호사였어요. 네, 간호대를 졸업하고 수술실 간호사로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타투의 매력을 좀 많이 시게 느껴서 타투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 그냥 자영업 하다가 타투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관심이 생겼고 그림 그리면서 내 브랜드 갖고 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게 약간 아다리가 잘 맞는 직업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학생이었는데 저도 언니랑 비슷하게 그림 그리는 거에 조금 흥미가 생기고 이제 제가 타투를 좀 받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또 장르 선택에 있어서는 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이 왜 좋았어요? 약간 그 신수 중에서 대빵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용이라는 소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맨하튼에 있는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즈 기타 전공으로 이제 유학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타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스터디 원장님을 통해가지고 타투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원장님이 제가 취미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원장님의 권유로 이제 타투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스터디에서 수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타투를 하고 싶었던 거는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엔 학생일 때는 배울 때가 마땅치가 않고 수강 상담을 다녀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내가 범접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이제 접어뒀다가 직장 생활도 하고 바로 타투이스트 하기 전 직업은 그냥 그림 그리는 했었어요. 이제 작가로 활동을 했었다가 그 사람이 뭔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걸 내가 평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타투이스트를 내가 꿈꿔왔던 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입문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입시 미술을 이제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하잖아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 입시 준비를 조소과로 준비를 했었는데 조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작품이 있으면은 보러 가야 된다는 단점 아닌 게 좀 있더라고요. 굳이 이제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고도 제 작품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타투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미술을 원래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만화랑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서 따라 그리는 걸 취미로 하기는 했었는데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저도 미술은 전공은 안 했어요. 이제 타투 시작하면서 그림 공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미술은 전혀 안 했었고 타투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했어요. 그림. 일단은 저는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미술을 했고 예술고를 나와서 미대 진학을 해서 그 전에 직업도 미술 작가였기 때문에 미술을 꾸준히 했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었지만 사실은 미술을 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하기에는 타투는 피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아예 배우지 않았었고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를 치면서 연습이 안 될 때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좀 작은 습관 같은 거였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을 쓰는 기타와 그 작은 습관이 모여가지고 타투를 할 때 조금의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미술을 되게 오래 했고 사실 유치원이 미술 유치원 출신이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좀 많이 접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뭔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미술 쪽으로 관련해서. 조기 교육생이었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대단하십니다. 워낙 코로나 터지고 너무 오랜만에 행사기도 했고 쟁쟁하신 분들도 많고 멋있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수상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낚시할 때 그거 있거든요. 초심자의 행운?
그래서 1회 갔을 때 약간 상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출전의 의의를 두자. 좋은 그림 많이 보자 이러고 사실 나갔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은 못했어요. 참가자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를 들었어서 수상은 어렵겠구나. 이게 약간 좀 접고 이제 많이 보고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차가 그렇게 오래된 연차도 아니었고 인스파이어 이제 누가 출전을 한다라는 게 공지로 먼저 올라왔을 때 제가 타투를 하기 이전부터 SNS를 통해서 많이 봐왔던, 어떻게 보면 제가 존경했던 분도 나왔고 그런 분들 사이에서 사실 제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분들의 작업물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희가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느낀 점이 못 받겠다. 사실은 규모를 저는 큰 대회를 또 이제 전국대 규모는 처음 나가봤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또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루키로 나갔거든요. 3년차 미만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차서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대회장 분위기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그날 했던 말이 이게 루키라고? 맞아요. 진짜 이게 잘했어요. 루키라고? 약간 그래서 저는 갈 때는 좀 큰 뜻으로 갔지만 가자마자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준비를 되게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긴 팔로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나갔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랑 비교를 해서 상을 못 하겠구나, 준비를 나중에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수상자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기는 했었어요. 그 전에 왜 심사하면서 화면에다가 이제 작품 사진 막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주셨을 때 그때 제 작품이 화면에 떴을 때 너무 긍정적인 호흡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심장이 이미 부서져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막상 이름 딱 불렀을 때는 오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이름 불렸을 때 많이 놀라긴 했는데 이미 제가 놀랬었을 때는 표를 이렇게 주시면서 투표를 해주시거든요, 심사위원분들이. 근데 그 표를 계속 받으면은 그 무대에서 안 내려오고 이제 제 모델이 계속 그 무대 위에서 서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떨렸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무한님 설명같이 남아있을 때 같은 샵 동생들이 누나 아직 남아있어요 이럴 때부터 저는 그 등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못 보겠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호명되니까 날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수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제 모델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주시는 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눈이 완전 이모티콘처럼 진짜 땡그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생각도 못했던 건데 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나갔던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좀 비주류에 가깝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은 느낌이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진짜 상을 탈 줄 아예 몰랐기 때문에 딱 이름이 들렸을 때 제 이름을 안 부른 줄 알았어요. 그냥 딱 비슷한 이름이겠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실은 먼저 그 루키보다도 일반 부분이 먼저 수상을 하기 때문에 그 엔터님이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고 막. 근데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받고 싶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수상자 편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보다 보면 내가 상을 받겠구나라고 알잖아요. 그 모델이 계속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서부터 설마 했는데 또 그다음부터 바뀐 생각이 4등에서 3등까지 이제 거기 모델이 남았는데 4등에서 내려오면 너무 아쉽겠다. 뭐라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고 수상 이제 들리는 순간 이제 너무 내 지금 상태가 어떻지? 라고 하고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데이톤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갖고 무대에서 상을 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트로피 부셨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상을 받을 때보다 더 놀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호랑이 트로피였는데 호랑이를 들어서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들자마자 이게 분리가 팍 돼가지고 더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 하나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좋은 걸 내놓고 싶고 한 번 더 심장이 부서져 보고 싶고. 맞아. 뭔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나한테 더 열심히 해. 약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무나 특출난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이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자극이 너무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직도 부족하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저한테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됐던 시간이고 아직 대회를 나가보지 않으면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한간의 말에 로또도 1등 한 사람보다 2, 3등 한 사람이 더 막 로또 많이 사고 더 로또 되고 싶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원래는 상을 받을지 몰랐지만 상을 받고 나서도 이제 조금 더 다음번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높은 상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내가 어떤 장르를 하던 어떤 컨셉으로 하던 대회 나가보는 건 진짜 중요하다. 막 뽐뿌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앞으로도 대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언니 슬럼프가 있으셨나요? 제가 워낙 활동을 시작하고부터 너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저만의 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를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활동을 쭉 해오면서 아직은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악의 뭐라 해야 되지? 최악의 에피소드로 샵이 신고를 먹고 그게 한 5년 차 때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고 먹고 모든 의지가 약간 살짝 없어졌었어요. 다행인 건 그게 저한테는 좀 짧았고 그냥 저는 열심히 쉬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자 하고 네, 열심히 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조금 자주 오는 것 같긴 해요. 뭐 격주로 오기도 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 강도가 근데 다르긴 한데 조금 가볍게 올 때도 있고 조금 무겁게 올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오는 것 같아요. 극복은 그냥 꾸준히 앞에 놓인 일들 처리해 나가다 보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고 더 좋은 디자인이 이렇게 딱 나올 때도 있고 해서 하다 보면 조금 극복이 알아서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슬럼프는 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슬럼프가 저는 어쨌든 그림을 계속 그려왔었기 때문에 슬럼프의 좀 연속이었는데 타투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슬럼프가 온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일단 내가 하는 거 계속 꾸준히 하고 앞에 뭐 놓여진 거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일단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지? 해서 그것부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타를 이제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전공 과정을 밟아왔었고 그때 연습실 뭐 24시 연습실 한마디로 뭐 골방 같은 데서 항상 기타를 연습하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친구들이랑 잘 놀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타투를 하면서 힘들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때보단 덜 힘든 것 같아서 슬럼프를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1년 차쯤에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해도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이제 해외 컨벤션을 참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드급 작업자들의 작업을 정말 눈앞에서 보고 그때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슬럼프가 이제 보통 내 평균 실력보다 좀 저조한 상태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그걸 슬럼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냥 못하는 건데 그냥 핑계 하나 얹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제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인스타그램을 보든 뭐 매체를 접하든 간에 데뷔를 갓한 비기너 분들 작업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너무 좋아진 것 같고 귀엽고 재미있는 독특한 작업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자기 색깔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래서 앞으로도 타투씬이 점점 재미있어질 것 같거든요. 거기 맞춰서 저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쟁쟁한 분들이 많으셔서 더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퀄리티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네, 솔직히 비즈니스로도 많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오래된 거는 아니지만
한 사부님한테 제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분대식이라고 해야 되나? 도제식 교육. 약간 까라면 까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한테 학원? 학원 개념도 많은 것 같고 근데 그게 오히려 좋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느낌도 있기는 하니까. 아무튼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뭔가 감히 우리나라 타투 흐름을 판단한다라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 게 보여요. 그래서 타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타투를 접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님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평생 가는 타투다 보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천천히 타투를 결정하시는 게 제가 느끼는 요즘 타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타투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진짜 많이 정말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인사를 하고서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뭐 타투이스트시라고 하면서 막 궁금했던 거, 자기도 타투를 하고 싶은데 혹은 받고 싶은데에 대한 그 질문들이 정말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인식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를 좀 직접적으로 살갗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제가 감히 이제 타투 씬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확실히 있잖아요.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단점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라서 타투 씬의 이 단점을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예술적인 부분보다는 상업적인 면으로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성을 높게 산다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 어차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때 약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 저는 지금 한국적인 소재를 위주로 작업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상한 것도 너무 기쁘고 앞으로 해외 쪽에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적인 작업으로 수상을 해보고 싶어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해요. 작업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국내외 활동이랑 이제 컨벤션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도 조금 많이 나가보고 싶어요. 근데 대답이 너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생각이 다 똑같은 거죠? 솔직히 자극 많이 받고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이 제일 크고 해외는 한 번도 나가본 적 없기 때문에 해외 활동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컨벤션을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일단은 인터뷰 하면서도 조금 느꼈는데 잘하면 돼요.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조금 더 증진을 할 생각이고 아까 슬럼프 얘기도 했었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점 이런 거를 항상 얘기하다 보면 사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잘하면 되더라고요. 누가 봤을 때 뭐 컨벤션을 나갔을 때나 아니면 슬럼프가 왔을 때도 만약에 혹은 금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일단 실력이 일단 돼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저 이만큼 작업하고 이만큼 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제가 갖춰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작업적인 부분으로도 혹은 제가 하는 작업 이외에도 다른 관심 가는 작업도 많이 좀 열심히 증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 유형이 P여가지고 뭔가 계획을 그렇게 막 세우지는 않는데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제가 지금 강사로 일하고 있는 타투 스터디라든지 거기 있는 가족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샵에 있는 동생들 주변에 저랑 연결돼 있는 분들한테 그냥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들 알아봐주는 돈 받고 싶은 아티스트가 됐으면 합니다. 요즘에 막 티셔츠 이런 것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네, 뭔가 많이 해야죠. 일단은 빅사이즈가 조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저희 셋 다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빅사이즈가 조금 그 심사위원분들이나 이제 대중들한테 임팩트가 딱 세게 줄 수 있는 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커야 그 임팩트가 좀 더 세질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무대 딱 올라갔을 때 객석에서 봐도 눈에 띄는 게 조금 달라지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럴 때 했었거든요. 네. 그때 스몰 미디움 사이즈를 더
정말 작은 걸 준비를 한 거예요. 다음번 나갈 땐 좀 많이 큰 거 준비해야겠는데? 하고 진짜 그 사이즈 딱 맞춰서 크게 꽉 채워서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맞아, 진짜 사이즈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 그러니까 관중들 호응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다시성이라고 해야 되나? 멀리서 딱 보일 수 있게. 등작업 하더라도 조잡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그림 크게 시선 뺏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업을 잘 완성도 있게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작업이 일단 눈에 띄니까 큰 작업 혹은 완성도 있는 작업은 그냥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대회장에 가서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모델 여자 모델을 작업하는 게 유리합니다. 피부가 일단 하얗고 타투가 실제로 곡선적이잖아요. 여성의 몸매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게 좀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성의 모델을 쓰면은 훨씬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번에 모델이 남성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꼭 여자 모델을 막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미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디자인을 하면서 특히나 본인만의 생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만의 개성이 좀 생겨서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내 작업물이랑 어울리는 모델을 구하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그렇죠. 같고 그게 제일 그 좋죠. 여자 모델이 좋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반대로 남자 모델 분들이 진짜 키도 크시고 덩치도 크니까 무대에 섰을 때 그 압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 모델 분이셨는데 여자 모델을 쓸 때 깨알 팁이라면 힐을 신기세요. 일단 남자분들이 키가 크시니까 그렇죠. 작아 보이고 그리고 저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스몰이기 때문에 다리 쪽에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종아리 쪽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모델분은 이렇게 여기가 다리가 보이는 치마를 입으셨는데 여기까지 뜯으셨어요. 그래갖고 예, 모델분이 최고의 조금 모델. 예, 적극적이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서 예, 이왕 대회 나왔으면 우리 상을 타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모델분 이렇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시켜드려가지고 네 그런 것도 진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막뭐 남자 모델이 좋다, 뭐 여자 모델이 좋다, 막 키 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최고죠. 네, 그러면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타투 국가수 수상자편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